네, 최근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조현병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짚어보고요. 또 치료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최근 들어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던 병일 텐데 먼저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현병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 30대에 망상이나 환청 등이 발병하면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뇌질환이고 예. 대표적인 정신질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병인지도 일단 궁금한데요. 예, 대개 전 인구의 한 1% 정도가 발병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하지만 예.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도 잘 관리만 되면 아주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예. 조현병도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는 분들을 많이 뵙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때 약물 치료만 좀 꾸준히 받아도 좀 증상이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네. 치료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뇌의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에서 동반되기 때문에 네. 이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건 기본입니다. 예. 예. 근데 흔히 이제 신체 질환인 결핵 같은 것도 한 6개월 이상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내성이 생기고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입원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발병했을 때 초기에 병을 알아채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나 보죠. 뭐 대표적으로 암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는 불치병으로 생각하다가 조기 진단하면서 치료 예. 가능한 병이 됐는데 네. 조현병이 발병해서 치료받을 때까지의 미치료 기간 예.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85주, 예. 2년에 가깝거든요. 뭐 선진국보다는 훨씬 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 며칠 전에는 이제 오랫동안 병원 치료 받을 것 같아서 답답했다. 이래가지고 조현병 환자가 병원을 탈출하는 일도 있어서 환자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실제로 이런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현병도 이제 치료가 됐거나 네네. 치료된 시기에는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범죄율도 낮고 예. 실제 남을 해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자살이라든지 본인이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데 예. 네. 급성기나 재발했을 때는 예. 병식이 없으면서 이제 망상과 환청에 의해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각인될 수밖에 없고 예.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네, 최근에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좀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예. 조현병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조현병 환자의 범죄 위험성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행동으로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예. 그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훈련받고 이제 무장한 경찰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네. 있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불안이 국민들이 높아지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앞에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대로 실제로 잘 관리받고 치료를 받으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그런데 너무 이제 이런 사건들이 크게 보도가 되고 하다 보면 조현병 환자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여론들이 조금씩 생겨날 법도 해서 네, 이런 네. 부분들은 저희가 좀 편견을 없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게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예. 명확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시스템이 부족하면
이 아픈 사람인데 조현병 환자분들은 이제 나쁜 사람으로 자꾸 오해되고 예. 이분들을 비난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쭙는 질문입니다만 좀 더 이제 강력한 차원에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 내지는 사회와 격리시키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실제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저희가 진료를 보면서 많은 환자분과 보호자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특히 그런 청원 또 밑에 있는 댓글을 예. 보면서 이제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니냐? 예.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을까, 예. 미워하지 않을까, 병원에도 잘 안 오려고 한다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이해할 만한 부분은 있지만 한편 그 결과는 이 병을 더 숨기게 되고 예. 안 드러내고 더 치료를 안 받게 되면서 예. 사실 사회가 더 위험해지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줄이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노력들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건 사고와 별개로 조현병 진료를 받는 인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이제 최악의 사고를 다시 되돌려 봤을 때 예. 이제 외국 같았으면 여러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예. 특히 이제 외래치료 명령제라고 해서 네. 이제 일부 조현병 중에 일부 자타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법적으로 꼭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도 있고 예. 네. 또 이제 해외에서는 퇴원 후 사례 관리라고 해서 예. 이분들이 이제 약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거나 예. 할 때 집으로 찾아가서 약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이제 안 드시려고 하면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투여하거나 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현병의 급성기나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데 예.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맹점이 아직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이 현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강제 입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강제 입원 요건 강화 이것이 조현병 환자의 범죄를 키웠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 이제 좀 데이터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 이전에는 이제 보호 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이 결정하면 입원을 하던 것이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예. 보호 의무자 2명에 이제 전문의 2명이 있어야 예. 입원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네. 또 뭐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가 생기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전에는 정신질환이 치료가 필요한 질환만 있으면 입원이 됐는데 예. 자타의 위험성이 그리고로 같이 있어야 예. 입원을 하는 것으로 작년 5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된 그럼 이유는 어디에서 아무래도 인권 문제나 네. 그 어떤 정신병원의 불법 감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예. 또 그 당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서 급히 개정을 하다 보니까 예. 좀 현장의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중증 정신 질환자라도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입원시키지 못하는지 이 부분도 조금 의학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은 서구와 저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서구에서는 20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보고 네. 이분이 이제 정신질환,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는 임상적 판단을 하면 예. 사법 입원, 예. 그 입원을 판사가 결정하거나 예. 아니면 독립된 정신건강심판원이 입원을 결정하거든요. 예. 그게 본인의 안전이나 또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네. 국가가 이를 책임지는 겁니다. 비용도 국가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정을 아직도 보호 의무자가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며칠 전에 또 살인 경력이 있는 분이 퇴원을 하셔가지고 네. 또 공공기관 또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이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예. 그 경우도 정신과 전문의는 입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했는데 네. 본인
그리고 가족이 퇴원을 요청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건 저희하고 일본의 일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전이라는 것을 우선에 두고 예. 또 치료와 함께 가면서 이게 보호 의무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예.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서 현명한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관리해야 되는 분들은 전체 조현병 환자 중에 일부입니다. 네. 예. 일부 이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흔히 하는 것들은 이제 외래 치료를 명령하고 그다음에 병원 기반으로 사례 관리라고 해서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약을 주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주고 항상 이제 안부를 묻고 이런 촘촘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보호 의무자에게 이분의 입퇴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안전과 치료 두 가지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입퇴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있으셨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조현병과 관련된 문제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